네, 사익동 토박이 읽어주는 롯데 이야기. 예, 안녕하십니까. 롯게미 사익동 야구에서 저는 우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두 번째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플러스 1이 됐어요. 지금 녹음일자, 녹화일자가 6월 11일인데 오늘자로 이제 공수가 아니죠. 승패 마진이 플러스 1이 됐고 뭔가 많이 내려갔다가 다시 많이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뭐 어떤 요인들로 다시 조금 이제 안정화가 됐는가 그런 요인들을 좀 꼽아 볼 텐데 한 4가지 정도가 저는 이유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가지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사실 뭐 하나전 경기에 대한 얘기는 크게 할 게 없는 게 사실 하나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우리 팀이 좀 궤도에 올라간 것도 있지만 사실 하나 상황이 너무나 심각해서 이게 사실 하나 팬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고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 작년 롯데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을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팀인데 좀 앞이 캄캄하다고 해야 되나 보고 있으면 그래서 사실은 뭐 야구 전체로 봤을 때 이렇게 한 팀이 오랫동안 지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서 뭐 하루빨리 탈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긴 한데 그게 우리 팀만 아니었으면 하는 게 다들 같은 생각이긴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이글스도 하루빨리 좀 정상적인 그런 전력을 해보겠으면 하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 지금 앞이 캄캄해가지고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4가지 정도 이제 좀 좋아진 요인들이 제가 보이고 있는데 첫째는 난 선발진이 안정되었다. 이 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선발진이 사실 5이닝을 못 채우기 이슈다가 지금 연승 기간 동안은 다 6이닝 이상을 다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것 같고 그리고 그 연승 기간 동안 상대 선발의 공략에 계속해서 성공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 5이닝 이전에 간판 못 시킨 것도 신기록을 세우다가 또 5연승 내내는 또 상대 선발을 빠르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달라진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상대 선발이 공략할 수 있는 건 사실 7, 8, 9 하위 타선이 완전 식물 타선 소리 들을 정도로 그냥 아웃 이제 한 경기 동안 9개는 그냥 자동으로 헌납하는 게 아니냐 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 하위 타선이 살아나면서 그리고 김준태 선수가 포수 포지션에서 안타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적시타도 내주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좋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퓨처스에서 콜업한 선수들, 뭐 응은석, 강로한 선수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올라오고 사실 스타팅으로 거의 다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퓨처스에서 올라오면은 그냥 백업 멤버로 기용이 되고 자기 기회를 뭔가 보장 못 받을 때가 많은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뭐랄까 올라온 선수들이 주전으로 올라올 수 있을 상황에만 지금 올리고 있기 때문에 올라온 선수들이 자기 기량을 완전히 발휘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씩 좀 꼽아보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월 10일 하나전 경기도 조금만 얘기를 할게요. 이날 굉장히 대승을 거뒀는데 굉장히 선수 많이 냈죠. 12대 2로 이제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이날은 사실 2회 이제 롯데가 수비 실책을 하면서 선취점을 내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에 이제 5득점, 손아섭 선수의 3런 그리고 존준 선수의 백투백 홈런 치면서 승리의 세기를 바로 박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상황이 너무나 지금 앞이 캄캄한 상황이라서 사실은 이 실책으로 선취점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연패 탈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이제 상대가 도와줬는데 연패 탈출을 못하면 이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걱정이 될 정도이고 사실 제가 하나 입장을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감히 사실 비가 좀 와줘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좀 흐름을 끊어줘야 되는 그런 계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고 그리고 지금 5연승 같은 경우에 사실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KT는 하나를 상대로 한 것이라서 과연 중상위권 팀을 만났을 때 지금 같은 경기력이 나올까 하는 의문이 솔직히 조금 들긴 해요. 솔직히 들긴 하는데 근데 확실히 고무적인 거는 안 좋은 기간 동안 팀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선발인이 못 먹는 거 그 다음에 하위타선 식물 요것이 해결이 됐다는 점이고 그리고 이 해결의 이유가 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상대팀이 하위권이라서 이게 좀 상대적으로 잘했다고만은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상대팀이 막 그렇다고 막 실책을 막 엄청나게 해주거나 아니면 에러를 엄청나게 해주거나 아니면 보이넷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거나 그래서 한 건 아니고 뭔가 우리가 잘해서 올라간 요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주말에 LG를 만나보면 또 결과가 나오겠지만 마냥 뭐랄까 운이 좋아서 성적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요인들이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하위권 팀 만나면서 이런 건 굉장히 행운인 건 맞아요. 굉장히 행운인데 사실 이게 상대적으로 좀 덜 어려운 팀들하고 경기를 하면서 그동안 좀 막혀있던 혀들이 많이 뚫린 기분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특히 롯데라는 팀은 분위기를 엄청나게 많이 탑니다. 그래서 한 시즌 중에도 어쩔 때는 이 팀은 무슨
뭐 메이저리그 갖다 놔도 다 이길 것 같은 때가 있는가 하면은 한때는 또 고등학교에 갖다 놔도 다 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경기력 기복이 되게 심해요.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분위기를 하위권 팀하고 하면서 올려놓은 분위기가 또 상위권 팀하고도 이어지기는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고, 선발진의 안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가 지난 회차에서 그 박세웅 선수를 한번 포수를 바꿔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거기에 이제 김준태 선수가 처음 배터리를 얻고 그게 또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꼭 그랬기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일단 김준태 선수가 타격이 좋아지면서 수비도 함께 좋아졌어요. 사실 작년 김준태 선수 수비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많이 흘리고 그런 약간 집중력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수비가 안 좋아졌었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로 좀 자신감을 되찾은 것 같아요. 타격이 맞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타격이 좋아지면서 수비도 굉장히 눈에 띌 정도로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샘슨, 박세웅, 노경훈이 김준태 선수가 맡아서 하고, 트레일리 서준원 선수는 이제 정보근 선수가 맡아서 배터리를 이루면서 선발진이 굉장히 안정화가 된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어느 정도 자기 몫을 해주고 있던 스트레일리, 서준원, 노경훈 선수에 이어가지고 김준태 선수와 배터리 이루면서 감잡은 박세웅 선수, 그리고 자가격 후유증에서 벗어나고 있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등판마다 이제 보이고 있는 샘슨 선수가 이제 조금씩 올라오면서 5명 선발 모두가 계산이 서기 시작합니다. 5연승 기간 동안 선발이 서준원 선수 6이닝, 그 다음에 셀레이 선수 7이닝, 그 다음에 박세웅 선수 6이닝, 그 다음에 샘슨 선수 6.2이닝, 노경훈 선수 7이닝, 이렇게 다 많은 이닝을 던져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고, 야구는 투수 노름인 게 확실하고 그 중에서 선발 싸움입니다. 그래서 선발이 안정화되니까 성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하위 타선 역시 일단 김준태 선수가 타격이 좋아지면서, 그리고 5번 배치는 오윤석 선수가 연일 정말 맹타를 휘두르면서 하위 타선이 다 같이 좀 올라오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 김준태, 오윤석 선수도 좋은데 마차도 선수가 많이 회복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그 분석이 되면서 사실 바깥쪽 변화구에 맥을 못 쳤거든요. 맥을 못 추다가 이 바깥쪽 변화구에 조금씩 대처가 되기 시작하면서 타율이 많이 끌어올린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그 다음에 9번 강로한 선수도 컬업되고 나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송구환이 대폭 개선이 됐어요. 송구환이 지금 샘플이 좀 작긴 합니다만은 보이넷 4개, 사사구 1개, 그러니까 보이넷 4개, 사구 1개, 삼진 4개, 이렇게 샘플은 작지만 볼 300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로 이 천지개벽할 정도로 좋아졌냐면은 작년 강로한 선수가 13보이넷 3, 4, 4구 107삼진이었어요. 네, 거의 뭐 송구환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그냥 막 돌리는 수준이었는데, 한 해만 이렇게 송구환이 개선이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엄청나게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9번에서 굉장히 상위 타순 연결을 잘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 일주일간, 그러니까 6월 4일부터 6월 4일이 아니죠. 6월 4일 맞네. 네,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6, 7, 8, 9번 타순의 OPS를 한번 쭉 뽑아봤는데, 5번 타순이 OPS가 11할 1리입니다. 네, 11할 1리고 6번 타순이 8할 1푼 4리, 7번 타순이 11할 5푼, 그 다음에 8번, 9번은 8번이 3할 9푼 9리, 9번이 5할 3리인데 3할 9푼 9리, 5할 3리 이렇게 되는데, 8, 9번은 사실 이제 정보근 선수가 들어가서 까먹는 부분도 있고, 9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재호 선수라든가 지금 민병헌 선수의 빠진 자리를 채워주고 있기도 하고, 8, 9번은 사실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서 지금 기록상으로 좀 낮게 나오는 게 있는데, 5, 6, 7번은 굉장히 좋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오윤석 선수가 거의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고, 6번은 한동희, 김준태 선수가 이제 돌아가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거의 김준현 선수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7번은 마차도 선수가 거의 고정으로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5, 6, 7번이 굉장히 좋아지고, 특히 7번이 엄청나게 마차도 선수가 7번에서 뭔가 자기 자리 찾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 잘해주고 있으면서 이렇게 동반 상승이 되고 있고, 8, 9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민병헌 선수, 정훈 선수가 빠져있는 상황인데, 정훈 선수가 거의 이제 곧 돌아올 거라고 하고, 민병헌 선수도 돌아오면은 이 8, 9번의 구멍도 메꿔지는 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굉장히 결국 팀이 이제 좀 쉬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았고, 이제 주말 금토일에 잠실 LG전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토요일에 지금 비 소식이 있거든요. 토요일에 이런 게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하위권 팀하고 경기를 하다가 바로 상위권 팀을 만나게 되면은 사실 경기력의 차이가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상대 팀의 경기력 차이가 없다고 하면은. 근데 이게 사실 자칫 경기력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약간 금요일에 지게 되는 경우에 좀 말리는 수가 있어요. 이게 말려가지고 좀 연패에 빠지는 위험이 굉장히 큰데 이게 토요일에 비 소식이 다행히 있어가지고 자칫 금요일 경기를 져도 뭔가 말려가지고 연패로 빠지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팀은 전통적으로 연승 후에 연패가 굉장히 잦습니다. 분위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근데 토요일에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은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까지 좀 좋아진 부분들 한번 쭉 짚어봤고 이제 그 인터뷰들을 제가 좀 쭉 뽑아왔는데 이거는 좀 짧게 소개를 짧보다 빠르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아섭 선수가 지금 맹타를 휘두르고 있는데 장기 레이스에서는 1위 2위 하는 것보다 지금같이 분위기를 잘 유지하는 것이 강팀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상위 타순이 익숙한 자리이기는 하지만은 성격이 급해서인지 리드오프가 내 성격과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선배가 돌아오기 전까지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잘 해보도록 싶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손아섭 선수 1, 2, 3번 통산 그 기록이 크게 편차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서 가장 잘하긴 했어요. 그렇긴 한데 사실 편차는 없지만 본인은 뭐 3번이 가장 좋은가 봐요. 근데 사실 기록은 또 3번이 제일 안 좋습니다. 1, 2, 3번 중에는. 일단은 뭐 다 잘해주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뭐 아직 시즌 전에 준비했던 것에 비해서 활약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손아섭 선수는 뭐 20, 20 하고 할 때도 항상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족을 모르는 선수이기 때문에 항상 노력을 많이 하는 선수고 뭔가 S클래스급 선수가 도끼를 품으면 어느 정도 잘할 수 있을지를 올 시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기대가 되고 노경원 선수도 굉장히 좋은 투구를 하나 전에 했고 사실 5선발으로서 저희가 기대했던 모습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이닝도 많이 먹어주고 있고 그런데 일단 최근 성적이 퐁당퐁당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일정 변동이 생기면 컨디션 조절에 애를 먹었는데 5경기를 치르면서 경기 감각과 컨디션을 충분히 끌어올렸다고 생각을 한다고 전했고 오늘은 실점을 최소화하고 이닝은 많이 소화하는 데 집중을 했다. 하나전을 치르고 그리고 뭐 7이닝까지 먹었으니까 불펜 투수들을 쉬게 해주고 싶어서 6회에도 7회 던지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투구를 했고 체력적으로는 자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클볼을 섞어 던지고 있는데 너클볼은 결정구까지는 아니고 단지 타자들에게 구종이 하나 더 있다는 사실만으로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노렸고 상대가 타이밍을 안다고 해도 칠 거면 치라는 마음으로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노경훈 선수가 채식주의자가 됐습니다. 네, 이게 어떤 거냐면 그 호주에서 훈련을 하면서 그 강영식 코치가 채식주의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게임 체인저스라는 그 영상 다큐멘터리를 보여줬는데 채식을 하면은 부상 회복이 빠르고 나 같은 30대 후반 선수들도 체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어서 바로 이제 채식을 한번 실천을 해보게 되었다고 하고 지금 노경훈 선수는 락토오보라는 그 고기 종류는 안 먹고 대신 이제 계란이나 뭐 꿀이나 그런 거는 먹는 그런 채식을 하고 있는데 채식을 하면서 좋은 게 일단 아무리 먹어도 몸무게가 꾸준히 유지가 되고 몸이 가벼워지고 있다고 하고 올 시즌 많은 이닝 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채식이 체력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채식이라는 게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뭐 안 좋은 사람도 사람마다 맞는 게 다르긴 하지만 일단 노경원 선수는 잘 맞다고 하고 또 이렇게 채식까지 하면서 야구를 잘 하고 싶다는 좀 뭐랄까 간절함 그런 노력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멋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가 나이가 들면서 사실 육식을 하면 몸이 무거워지는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뭔가 가벼운 몸을 만들기 위해서 식단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부분 정말 귀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문회 감독님도 항상 저는 굉장히 좋은 게 항상 선수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선수들하고 굉장히 신뢰감 형성에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참 선수들한테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송승준, 손아섭, 전준우, 민병헌, 이대호 등 베테랑들의 선수 몸이 흐뭇한 허문회 감독인데 참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다. 그런 걸 볼 때 감독은 야구장에 나오는 게 제일 좋고 이기든 지든 선수들이 잘해준다면서 연패에 빠졌을 때 보면 애처로울 때도 있는데 그 부분이 감독으로서 미안했다. 책임은 내가 지지만 이 팀은 이런 면이 있구나 싶었다. 감독으로서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허문회 감독이 가장 뭔가 선수들한테 미안하다 고맙다 얘기 진짜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스타일의 감독이 전 잘 못 본 것 같거든요. 뭐 아직까지는 뭐 굉장히 감독님에 대해서 뭐 신뢰를 가지신 분도 있고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분도 계신데 뭐 결과를 떠나서 이렇게 뭐랄까 고맙다 미안하다 많이 해준 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사실 이런 표현 잘 못하기도 하고 특히 부산 사람들은 더 그렇고 특히 감독이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우리나라 문화상.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선수들이 잘 따르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얘기는 정말 좋은 것 같고 좋은 팀 분위기에 크게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송중근 선수의 얘기를 조금 하면서 마무리할 텐데, 송중근 선수가 80년생이죠. 그래서 41살인데 우리 나이로 뭐랄까 올해는 역할이 뭔가 롱리리프 역할이 굉장히 잘 수행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9위까지 성적은 8경기에 나와서 승리와 호유도 없이 1패를 기록하고 있고 평균 자책 4.30 기록하고 있는데 롯데 불펜 중에 가장 많은 14.2이닝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중근 선수의 역할은 명확해요. 뭔가 여유 있게 앞서 나가고 있거나 아니면 좀 뒤지고 있을 때 긴 이닝, 2이닝 이상을 소화해주는 거를 이제 자기 역할로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고 있고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 또 마운드에서만 그치지 않고 정말 뭐 벤치에서 그다음 불펜에서 후배들을 정말 잘 다독이고 있고 또 박세웅 선수도 얘기를 했지만 그 5번째 등판까지 승리가 없다 보니까 따뜻한 조언과 메시지를 보내면서 굉장히 잘 챙겨주고 있고 잘 따르고 있어요. 실제로 후배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랄까 화려한 역할은 아니고 돋보이는 역할은 아니지만 정말 야구에 대한 열정 그리고 팀에 대한 사랑으로 정말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정말 뭐랄까 귀감이 되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송중근 선수가 저는 팀에서 한 그런 공헌이나 역할에 비해서 뭐랄까 체감 인기가 좀 적은 편인 것 같은데 뭐랄까 은퇴를 할 때를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네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네 오늘 사육전 야구에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주말 또 거치고 다음 주까지도 좋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재밌게 봐주셨다면은 네, 구독과 좋아요 또 부탁드리겠고요. 뭔가 조회수가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서 갑자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저도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봐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